네, 오후 시황 짚어보고 왔습니다. 현재 양시장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많이 약해진 흐름인데요. 코스닥이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시총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시황은요,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지만 시장은 그래도 좀 민감하지는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오고는 있는데 물론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상승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에서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이전에 이 잭슨 미팅에 대한 이야기 언급보다는 조금 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아마도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 미팅이 지난다면 이제 조금 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이 차이가 시장에 대한 온도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대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이렇게 해주고는 있는데 사실 환율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데도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8월 들어서 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8월에 물량을 담은 날이 많은데 네. 외국인의 매수세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좀 경기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수 있는 잭슨 미팅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 판단에 대한 경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다음 시장을 위한 좀 긍정적인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좀 수급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은 HTS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1340원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이나마 조정세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좀 환율의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매수세를 기대하게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전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라인대에서 1,400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사실 수급에 대한 공백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세가 코스피 쪽에 꾸준하게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악재,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좀 뒷받침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변동성에 대한 깊이를 아주 깊은 하락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최근에 2, 3일 동안의 지수 반등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잭슨 미팅 과정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존재한다면은 잭슨 미팅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하고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 다음 시장을 기대하게끔 이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이유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네. 코스닥이 하락으로 결국에는 방향을 틀었어요. 오늘 이렇게 금요일 장 아쉽게 좀 혼조세로 네. 끝나게 될까요? 일단은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다른데요. 네. 오전장까지만 해도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를 해줬고요. 물론 이제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 0.3 정도, 그런데 방향 자체가 조정을 좀 더 보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장중 머물렀었던 위치를 좀 이탈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위치라서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이나마 좀 경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간 동안의 지수 반등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일봉 상태 보시게 되면은 지금 3거래 연속 반등세에 대한 추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수 차트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아래 꼬리를 보였고 현재도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했을 때도 이번 주 이 주간 반등이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금요일장은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은 긴장감을 좀 낮추면서 좀 관망하면서 마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여느 금요일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경계감이 있는 하루지만 이번 주 흐름 그래도 좋았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들이 좀 많이 다시금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잖아요. 2020년 이후로 또 개인의 매수세가 좀 더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네. 2020년 같은 상황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네. 지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시장 참여가 많아야지만 증시에 좀 활력소가 되고 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증시에 힘을 주는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적인 좀 수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의 시장 참여가 좀 줄었다는 거는 과거보다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조금은 떨어졌다. 혹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좀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또 준비와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좋은 종목과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그런 좀 선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아주 탑픽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탑픽 종목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첫 번째 탑픽 종목은요. 이 반도체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풀이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 상승 어떤 이유 때문에 어제 급등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향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제 이 3.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양봉이 연출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을 언급을 사실 못했을 정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좀 소원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어제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보다 더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나스닥 지수 주도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4%대 강했고, 엔비디아 쪽에서 뉴스가 사실은 이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업황 둔화 혹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둔화가 이제는 바닥을 저점을 지나고 있다. 더 이상 실적이 안 좋아질 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좀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나왔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경제 용어로 빅베스 효과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어제 강한 반등도 나왔지만은 그 동안에 사실 예를 들어서 160달러 선 이상에서 꾸준히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이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상승으로 이끌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의 주가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AMD라든지 이와 같은 중요한 기업들의 상승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가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향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기업들은 전 세계 순위에서 3위권에서 3위권 이후에, 그러니까 1위와 2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이 후순위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다라면은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한다라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상승에 전반적인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줬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요 반도체 지원법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반도체에서 미국이 다시금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이 내용들은 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또 미국에 대한 이 경쟁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자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에겐 상당히 좋을 것이다. 왜냐면요, 일단 바이든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주도,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물량을 축소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필요한 반도체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일정한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배제하려고 하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없이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럼 어느 정도의 반도체에 대한 소비량은 유지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투자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괜찮을 것이고 미국의 상황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종목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는데 일단 오늘은 좀 중요한 뉴스들을 확인을 했죠. 네. 더 이상의 이제 실적의 추가적인 걱정보다는 실적 전환,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국과 중국 이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거는 우리 기업의 반도체주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기업도 미래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호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반도체 네. 섹터에서 탑픽으로 좀 꼽아봐야 되는 종목이 또 궁금해져요. 네, 일단은 주가 차트 보면서 좀 종목을 나열해 보겠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전체적인 업황 동향을 주도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 흐름 함께 이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장비 혹은 소재, 부품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동안에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어려웠습니다. 안 좋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내내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브레이크를 좀 잡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테스 종목도 다시 한번 다중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가장 탑픽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이 탑픽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가장 높은 등락을 좀 큰 기업 중에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소비가 이제 소비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웨이퍼 단계에서의 공급이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웨이퍼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DB 하이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북미에 대한 뭐 치포 동맹뿐만 아니라 북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속도를 본다라면은 DB 하이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는 뭔가 공장을 늘리겠다는 투자가 좀 없어요. 이것까지 챙겨준다라면은 정말 좀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반도체 수요에 대한 회복을 보고 DB 하이텍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DB 하이텍이 미국의 웨이퍼 단계 공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소비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네. 조금 나중에 진입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가장 낮은 저점이다라는 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뭐 수요 회복이 결국에는 실적이고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는 이제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가 공략을 이제 좀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공략을 좀 시작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DB 하이텍 유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설기계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업황에 네옴시티, 지하 터널 그리고 주택 공급까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중국에서 인프라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고속철도와 수로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1조 달러 가까운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을 들어왔는데요. 정말 클래스가 다릅니다. 네. 중국은 이 1조 달러가 약 1,324조 원이라고 하는데 1조 위안입니다. 1조 위안. 네. 아, 네. 1,324조 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규모도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기사에서는 1,905조
1905조예요? 네,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다시 한번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나왔다. 지금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 세 번째 이 큰 규모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한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경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필요로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자 부담에 대해서 경기 둔화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경기 둔화를 무엇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으로 극복해야 되느냐? 경기 부양 정책. 제가 손동작을 항상 부양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상당히 네. 반갑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도시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 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 뭐 여러 가지 현장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건설 관련 업종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도시 관련도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건설이며 신재생 에너지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정말 호재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겠죠. 네. 과거에는 뭔가 여유로운 곳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썼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라든지 혹은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맞닥뜨렸기 때문에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필수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쪽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사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할 수 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시장의 산업 투자가 전반적인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네. 여러 가지 산업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패널에 대한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산업 타워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가 경쟁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을 이제 그만큼 관심사를 끌어올렸다는 것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친환경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건설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의 직접적인 투자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업종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건설 업종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체크해 주신 만큼 오늘의 이 토픽도 건설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를 주신 것 중에 일단 지금 당장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중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기업은 건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설 우리 기업들이 가서 현지에서 부동산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 건설 중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꾸준하게 납품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네. 이 기업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었습니다. 중장비 기업이고요. 뭐 아무래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기다리면서 이 납품에 대한 공급량 수요를 기대했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수요 기대로 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기계라든지 현대 기계인가요? 이와 같은 좀 기계에 관련된 기업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장비 기업으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이 중장비를 중국에 납품하고 있고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됨으로써 공급에 대한 공급의 수요, 이 기대감까지 얻어가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이미 오늘 연출해 냈는데 계속해서 봐도 될까요? 사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좀 무서워서. 보통은 이제 너무 강한 상승세는 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언급드렸던 중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형주가 상당히
대부분 대형주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 기계, 현대중공업 모두 다 대기업, 대형주이다 보니까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오늘 큰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각도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저는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진입.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중국 성장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러면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된 게 상당히 오랜만이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상단에 대한 위치가 직전에 있었던 이 박스권을 한 번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박스권 복귀했고 추세를 이어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박스권 돌파 다음 매물대겠죠. 그래서 1차적 목표가는 8,000원 라인대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탑픽 종목으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 8,000원으로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탑픽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수원이 이집트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뭐 G2파워, 에너토크 그리고 현대건설, S&T에너지 등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건설, 네. 원자력 요즘 들어서 오르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현 정부에서 가장 또 차별화된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원전 수주다라는 타이틀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까지도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오늘 이렇게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더해서 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G2파워, 뭐 에너토크 원전 관련주들 많은데 이 중에서도 대표님이 꼽아 볼 수 있는 이 탑픽 어떤 걸 유익 있게 네.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집트의 원전 수주 모멘텀은요.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공을 맡게 되면서 이 뉴스가 좀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앞으로 다음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간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관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와 같은 종목들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현대건설 이 종목을 향후에 이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의 주관사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요 아마도 체코 혹은 폴란드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체코의 원전에 대한 이 참여 현대건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코 그리고 폴란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체코랑 폴란드도 그 수주 금액이 좀 클 수 있나요? 뭐 시장이 아마도 넓은가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4기 정도 이 건설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러시아 국영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시공을 따냈고 부품을 공급할 것을 보고 규모가 3조 원인데 그런데 이제 이 다음 해외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건설에 대한 주관을 우리나라가 기업이 따내는가? 그러면 아마도 규모가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규모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그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네. 규모가 확실하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세 번째 탑픽 종목으로는요, 현대건설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탑픽 종목은요, 좀 주제를 바꿔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스값이 폭등하면서 여러 원자재 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료 섹터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비료업체 야라 인터내셔널이
화학비료의 주성분인 암모니아 생산량을 35%로 줄였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또 반사이익으로 비료 섹터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가스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연결해가지고 계속해서 반사이익으로 받는 수혜주들이 좀 네. 많은 것 같은데 비료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암모니아 생산 감축에 대한 소식은 저도 상당히 좀 새로운데, 일전에 한번 이제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다시 이야기되면서 네. 사료 관련된 종목들, 비료 관련된 종목들 함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료의 또 주 성분 중에 화학 소재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를 쓰이는데 여기에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비료에 대한 가치가 좀 희소성이 좀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료 가격 인상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암모니아 생산에 대한 이 감소가 결국엔 암모니아 가격 변동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료뿐만 아니라 비료 가격에 대한 변동도 좀 시장 물가를 좀 자극할 것 같습니다. 이 비료 원자재가 되는 암모니아의 희소성으로 비료 가격도 이렇게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암모니아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네. 생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또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암모니아 생산을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의 기업만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우리나라 롯데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회사에서 암모니아를 제조를 하는데 네. 우리 국내 암모니아 80% 이상을 롯데정밀화학이 합니다. 80%.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기업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오늘은 네. 일단은 암모니아에 대한 가격 변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쓰고 있는 이 제품군들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제품에 대한 가격에 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가 됐고요. 롯데정밀화학까지도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도 예상은 되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 탄력적인 부분들을 좀 자극을 본다라면은 오늘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 비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롯데정밀화학의 80%의 독점을 하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암모니아를 쓰고 있는 제품 가격 상승에 조금 더 기대가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료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의 탑픽은 이 비료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떤 게 1등일까요? 가장 높이 올라간 종목을 1등으로 꼽고 싶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효성 OMB가 오늘 가장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남해화학과 견주어서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종목도 크게 올랐는데 효성 OMB가 상당히 크게 올라갔어요. 이 종목이 장중에 19%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가장 큰 급등 종목이었고요. 이처럼 이제 비료 가격에 대한 변동 이 요인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들 중에서 비료 가격에 대한 변동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비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축 시장이 사료 혹은 그밖에 이제 농작물까지도 상당히 연이하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확장해서 보시면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설부터 해서 비료까지 특징주를 살펴봤는데요. 비료 섹터에서는 효성 OMB를 짚어주셨습니다. 효성 OMB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오늘 상승이 상당히 컸었는데 네. 오늘 윗꼬리가 크게 연출됐습니다. 윗꼬리가 나와도 연출된 가격대를 보시면요, 항상 이 가격대 오면은 좀 매물 부담을 좀 느꼈었습니다. 고점을 형성했던 위치예요. 여기를 완벽하게 넘어가야지만 다음 매물대로 올라올 텐데 저는 당분간은 이 라인대가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장기적인 접근이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테스트를 좀 더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밑에서는 꼭 차익 실현을 챙기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3,000원 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장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죠.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가장 상승하는 종목들 한미글로벌, 유신, 그리고 알티캐스트, 디젠스, 그리고 현대바이오, 재룡전기 이렇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유신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신이 24%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3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유신이 22일이죠. 이번 주 초에 13조 가덕도 신공한 기본 계획 수의 계약 진행 소식에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지금 이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지만 딱히 어떤 뉴스는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유신 어제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더 큰 급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급등의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섞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언급해 주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저께인가요? 새만금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도 도움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보다는 네. 건설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한 종목인데 향후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제 휴전이라든지 종전되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그 뉴스 그와 같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좀 접해봤을 때는 휴전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유신이라는 종목이 오늘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크게 뉴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향후에 뉴스 나오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유신 오늘 이렇게 뉴스가 특별하게 나온 거는 없지만 그만큼 조금 더 향후에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바이오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바이오가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현대바이오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코로나 치료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한동안 좀 조용했다가 이 치료제가 또다시 최근에 좀 다시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대바이오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치료제를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대바이오처럼 코로나 관련된 혹은 뭐 원숭이 주창이 됐든 이와 같은 치료제나 이 백신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제 과정에 대한 소개라든지 어떤 이 결과적인 부분들이 좀 뉴스가 됐을 때 주목받게 되는 것인데 현대바이오는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조금 이 FDA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라면은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간대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일단 오늘 큰 장대 양봉이 연출됐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최근에 올라서지 못했었던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접근하셨던 분이라면은 저는 이 가격대가 1차적으로는 좀 일부 챙겨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현재 딱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 딱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수익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일부 차익 실현 좀 챙기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박스권 돌파도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급등을 한 만큼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고 나머지 물량은 박스권 돌파할 수 있는지 짚어보자라고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하락하는 업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같은 바이오인데 이 진원생명과학은 8% 넘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현재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진원생명과학 오전부터 크게 하락을 하더니 지금은 뭐 하락
폭을 점차 줄이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이 CMO 사업 경쟁 심화 속에서 수주 공백 우려로 약세를 오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요, 동사의 CMO 사업이 6월에 완공 후 현재까지 계약이 0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동사 관계자가 수주 논의와 당초 목표했던 매출 달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조금 위축되고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진원생명과학의 수주 공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참 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이제 CMO 사업, 그러니까 네. 위탁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해서 시설을 준비하고 투자를 해왔는데 일감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공사 비용에 대한 비용 지출은 충분히 다 했는데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은 다 했는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나중에 비용 손실 난감할 것 같아요. 난감하죠. 네. 그럼 악재 맞죠. 네. 악재 맞고요. 다만 이제 주가 이 뉴스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네. 일단 시설이 완비된 상태라면은 향후에 일감만 얻어왔을 때 그것은 또 새롭게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때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기억하는 정도만. 근데 지금은 악재가 맞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가능한 주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9,5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보면은 좀 다중 저점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이 라인대 이탈하면은 저점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빠진 마당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라인 때 빠지기 전까지는 버티는 전략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냉정하게 악재 출현했고요. 네. 중요한 가격대는 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오늘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좀 해 가시고요. 또 다른 이제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기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기술이 어제 장 후반으로 가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4%가량 밀리면서 6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기술이 이 배터리 장비 수주 미확정 공시에 급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장비 수주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수주 관련해서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는 공시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하나기술이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 플레이어에 1조 5천억 원의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보도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확정이다라는 공시 속에서 오늘 급 반락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에 사셨을 텐데 좀 하락을 해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가가 1조 5천억 규모에 대한 수주 모멘텀 풍문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1조 5천억에 대한 시장 기대, 실적에 상당히 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에 대한 이 모멘텀이 조금은 희석이 좀 됐겠죠. 근데 이제 또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은 네. 일단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뭔가 실망스러운 악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정된 호재도 아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위치는 지금은 일정 부분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일정 부분 가격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조금 더 이 과정을 좀 더 뉴스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일단 주가에 대해서 좀 지지를 좀 보셔야겠죠. 이 종목에 대한 주가가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런데 상한가 간 지점이 지난 전고점에 대한 위치를 상단 넘어가는 위치였는데 보통은 이와 같이 좀 급등을 했을 때는 시세를 올렸었던 중심 가격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간에 이벤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본다라면은
65,000원 라인대는 지지하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뭔가 머물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라인대 이탈한다라면은 좀 실망 매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000원 라인대를 좀 기다려 보되 이벤트가 빠르게 결과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아마도 점차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소외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좀 내용들이 좀 관심 있게 크게 왔던 것들이 좀 아쉬움들이 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65,000원 가격대 지정하시고요. 올라온다라면은 뭐 직전에 올라왔었던 72,000원 정도 이 라인대에서는 단기 목표가 정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로 7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하지만 65,000원 라인 지지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또 추가 매물 출회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좀 전략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네. 오후장 대비 전략, 금요일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까지 좀 전망을 살펴봐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 동안에 책선을 미팅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여태까지 왔었던 수급에 대한 추이를 본다라면은 네. 시장은 급하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책선을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뉴스를 좀 경험하지 않을까. 일단 주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좀 부정적인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하락하더라도 큰 급락은 아닐 테니까 지금은 시장을 조금 기다리면서 좋은 종목을 쥐고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니까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보자.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수급으로 지수가 그렇게 막 밀리지는 않겠지만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그래도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좋은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종목 외국인의 수급 체크하시면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광무 대표님과 오늘의 시황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1시에 시황브리프 PM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정보TV는요,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보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에 세계경제TV 검색하시면 장중 내내 이광무 대표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